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사람들의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할 당시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진짜로는 얼마인지 잘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먼저 이호건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임대인 정모 씨 측과 지난 2020년 11월 권선구 빌라를 전세 계약한 A씨. 모두 15세대가 있는 신축 빌라로 시세 40억짜리 건물에 등기부 등본상 공동담보로 기재된 근저당이 7억 6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게 좀 찝찝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7억 6천밖에 없고 해당 건물에는 이분이 워낙 수원에서 임대 사업을 오래 하셔서 절대 그런 안 좋은 일이 절대 안 생길 거다라고 말씀. 2년 뒤 A씨는 1년 재계약을 했는데 만기 한 달 앞둔 지금 집주인 정 씨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이미 은행 채권 최고액이 최대로 잡힌 이른바 깡통주택. 건물에 잡힌 근저당은 7억 6천만 원이 아니고 총 21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 내 15세대를 5세대와 10세대로 나눠 각각 7억 6천, 14억 원씩 쪼개기 대출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10세대 14억 원에 대한 근저당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두세 개로 나눠 잡으면 세입자는 등기부 등본상 은행 대출이 적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안 좋은 사람이나 그런 손님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떼볼 수 있는데 거의 못 떼는 느낌.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담보대출 액수를 알아보려면 다른 세대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하는데 결국 중개인이 파악해 알려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긴 한데 딱 집어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잠적한 집주인 정 씨 일가는 현재까지 확인된 소유 건물 50여 채 중 40채 가까이 이렇게 공동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이호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집 계약할 때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은 떼어보지만 다른 집까지 다 떼어보진 않잖아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이번 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일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네,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세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 전체를 충실하게 고지해야 할 포괄적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해당 세대에 대한 그 등기부 등본만 떼보지만 이런 통빌라나 집합 건물의 경우에 공동담보 설정이 많으니까 더 세심히 들여다봐야겠죠. 최근 법원 판례를 봐도 공동담보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다른 세대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네, 사실 또 올해 그렇습니다. 초에 인천 미추홀이라든지 서울 강서 쪽에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이번 수원 같은 경우도 그만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지금까지 임대인 정모 씨 일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들어온 피해 신고만 297건에 달합니다. 하루 만에 50건 넘게 늘어난 거로 이와 별도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도 73건이나 됩니다. 정모 씨와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 1, 2년 전에 집중돼서 피해 세대 중에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비중이 적어도 50%는 넘을 거로 추산되고 있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피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 피해자들도 대부분 20, 30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으로 건물마다 대출을 최대로 받아놓은 상태라서 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향후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호건 기자였습니다.